옛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에 대해 춘천시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방부의 정화 작업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지난 7일 춘천에서 일어난 기사 폭행과 차량 탈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최전방 부대는 긴장감 속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최근 평창까지 퍼지면서 도내에서 가장 넓은 사과밭이 있는 정선 일대는 과수화상병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에 대해 춘천시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춘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국방부의 정화 작업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춘천시는 당시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국방부와의 협의는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는 춘천 캠프페이지 환경오염 정화를 2012년에 끝마쳤습니다. 이후 춘천시가 정화 완료 승인을 한 뒤 지금껏 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8년여의 시간 동안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부지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와 놀이터 시설을 짓고 운영했습니다. 또 올해 문을 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옛 캠프페이지 땅 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캠프페이지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그곳에서 키운 수박과 참외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기름 등으로 오염된 땅 인근에서 아이들이 놀고 시민 쉼터로도 운영돼 왔던 겁니다. 캠프페이지 오염 정화가 잘 됐는지를 자체 검증하지 않은 요구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춘천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춘천시의 태도입니다. 국방부가 정화 작업을 했는데 검증하는 것도 국방부에만 의존했습니다. 춘천시는 자체 예산을 들여 정밀 검증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관이 검증 완료한 내용을 다시 지자체에서 재검증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당시 시정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체 검증이 안 된 거에 대해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가 드러났을 때 국방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끌려다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압박으로 국방부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춘천시와 시민사회단체, 국방부와 환경부 등이 추천해 민간 검증단을 구성하고 오염 원인 등의 검증 결과가 발표되면 국방부가 받아들이기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오염 치유와 함께 문화재 발굴 조사도 같이 해 시민 복합공원 조성 계획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춘천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는 보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지만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종사자들은 봐주기식 수사라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을 내려주고 가는 택시를 발로 차고 여기도 오케이. 왜 그래요? 택시를 주먹으로 내리치고는 기사를 때릴 수 있다고 위협합니다. 싸대기 있게 나를 수 있어요. 에이,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나를 수 있다고요. 손님을 달래는 기사에게 그 위협은 곧바로 주먹이 되어 돌아오고 이 남성은 급기야 택시를 직접 몰아 사고까지 냈습니다. 보도를 통해 영상이 공개되자 택시기사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며 분노하고 나섰습니다. 춘천 시내 택시 200여 대가 모였고 폭행 피해 기사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악몽이 지금도 잊어지질 않습니다. 자다가도 그저 나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고.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해 화를 더 키웠습니다. 구속하라!
집회에 참석한 기사들은 기사 폭행이 끊이지 않는 데다 코로나19로 힘든 요즘에도 술주정을 부리는 사람이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말합니다. 손님이 워낙 없다 보니까 성차 거부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정중하게 이제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편이죠. 집회 이후 이들은 춘천지검을 찾아 도내 택시 종사자 4,0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최근 3개월간 강원도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검거된 사람은 43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한 번 감염되면 큰 피해를 입는 과수 화상병이 충북, 경기, 전북에 이어 평창까지 퍼졌습니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 가장 넓은 사과밭이 있는 정선군 임계면 일대는 과수화상병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선군 임계면에는 과수화상병 예방 활동을 독려하는 펼침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12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김건영 씨는 요즘 잔가지 정리와 사과 과실을 솎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헥타르의 밭에서 재배하는 1,200그루의 사과나무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세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인접한 평창군에까지 과수화상병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그러한 식물병이다 보니까 오지 않아야 되는데, 오게 되면 우리 지역 사과를 지금 키워나가는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 전체가 사과 산업이 초토화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걱정이 대단히 큽니다, 저도.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모과 등 장미과 180종의 나무에서만 개화기인 5월에서 7월 사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으로 잎과 열매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까맣게 타들어간다고 붙은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충남북과 경기, 전북에 이어 최근엔 평창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아직 없다 보니 예방과 조기 발견, 신속한 사후 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과수화상병은 일단 발생하면 해당 과수원의 나무를 모두 베어 땅속에 묻고 3년 동안 다시 심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정선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3가지 예방약제를 농가에 보급하고 사과나무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를 오간 사람과 사용한 농기계를 통해서도 옮길 수 있어 가급적 다른 지역 농가와의 왕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과수 농가에다가 약제 지원, 그다음에 살포, 그다음에 점검까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수 화상병 예방의 방지를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따가운 햇볕 아래 사과와 배 재배에 한창인 농민들은 과수화상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여름이 지나가길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을 예고하면서 강원도 내 최전방부대는 긴장감 속에서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최전방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북한군의 도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군장병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외출 휴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병영 생활과 근무태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접경 지역 주민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관련 소식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구 도솔산지구 전투전승 행사가 오늘 오전 도솔산 위령비 앞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도솔산지구 전투전승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모식만 개최됐으며 추모식도 군 인사들과 참전용사, 해병대 전우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양구 도솔산지구 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해병 제1연대가 북한군 제12사단을 경멸시킨 전투로 현재 휴전선이 형성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춘천시 신동면 혈동 1리와 팔미 3리 주민들이
마을에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고통 속에 사는 혈동 1위에 전자제품이나 폐목재를 파쇄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추가 설치되려 한다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주민 대표는 지난 18일 춘천시장과 면담을 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춘천교육장인 남편의 신분을 이용해 98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교육장 부인 A씨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고위 교육 공무원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 등 11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98억 원가량을 챙겨 주식 투자를 했고 손실이 발생하자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한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 문을 연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에는 농산물과 한우, 가공 제품이 판매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